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미술작품과 친해지기 시간입니다. 미술작품은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고 즐거움과 슬픔 같은 감정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중섭과 드가, 반고흐, 김영나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고 미술작품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중섭의 서귀포의 환상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미술가들이 느낌과 생각을 작품 속에 어떻게 담고 있는지 만나볼 거고요. 드가의 14세의 어린 무용수라는 입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김영나 작가가 물체주머니라는 전시를 직접 소개하는 인터뷰를 볼 건데요. 작가가 물체주머니라는 전시를 왜 준비하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술관과 같은 곳에서 작품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품을 만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체험 활동을 할 건데요. 친구들에게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편지 쓰기 활동을 하면서 반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감상할 거고요. 그리고 몸으로 말해요 라는 활동으로 미술작품을 몸짓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작품이 우리 학교에 어떤 장소에 어울리는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미술작품과 친해질 준비가 됐지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술작품과 만난 경험이 있나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미술작품을 만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미술작품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광고 속에서, 생활용품에서, 책과 같은 인쇄물에서도 작품들이 많이 사용되지요. 달력에서도 멋진 미술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미술작품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중섭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서귀포의 환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서귀포는 제주도에 있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중섭 작가가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살았던 곳이기도 하지요. 무엇이 보이나요? 가운데에 파란 물이 보이고 사람들도 몇 명이 보이고 나무들도 보이지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래요. 모두 8명의 사람들이 보이고 어떤 아이들은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또 들것에 열매를 싣고 걸어가기도 하고 소쿠리 속에 땅에 떨어진 과일들을 담기도 하고 또는 바닥에 양팔을 베고 누워서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고 있기도 해요. 오른쪽 끝에는 나무 열매를 따는 2명의 사람들도 보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얀 새를 타고 날아가는 장면이 보이네요. 사실 같기도 하고 환상적인 장면들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화사한 색깔을 사용하고 나무에 주렁주렁 가득 열린 열매들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사실 이중섭 작가가 이 작품을 그렸던 1951년은 그렇게 행복한 시절만은 아니었어요. 이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서귀포에서 이중섭 작가는 배고픈 생활들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이 작품은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나타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꿈꾸던 낙원,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상상해서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밝은 그림을 그리던 작가의 마음이 느껴져서 안타깝기도 하고 작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나요? 다음 작품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 작품이에요. 드가가 만든 14세의 어린 무용수라고 하는 청동 작품인데요. 여기 작품 뒤에 보면 우리 친구 한 명이 같은 의상을 입고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품과 실제 친구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서로 다른 점을 찾아볼게요. 그러려면 우리 앞에 있는 작품을 자세히 살펴봐야만 하겠죠? 먼저 전체 모습의 다른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친구의 전신 사진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살펴보세요. 앞에 있는 작품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지만 뒤에 있는 우리 친구는 청동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지요. 입고 있는 옷의 색상도 달라요. 다음으로 작은 동그라미 3개에 있는 부분 모습을 살펴보세요. 부분 모습에서 우리 친구가 표정도 조금 바꿔보고 손과 발 동작도 바꿔보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그래요. 고개를 조금 숙이고 시선이 닿는 곳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뒤로 하고 있었던 자세를 바꾸어서 앞으로 양손을 모은 자세를 하고 있고요. 발을 좌우로 벌렸던 자세를 바꾸어서 가만히 발끝을 모은 자세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전체 모습과 부분 모습을 살펴보면서 작품을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작가가 청동으로 14세의 어린 무용수를 만든 이유, 표정은 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지? 팔을 쭉 뻗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민 자세는 무용을 하는 자세일까? 아니면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스트레칭 자세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드가라는 작가가 무용수들에게서 흥미를 많이 느꼈구나 라는 사실도 잘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연결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김영나 작가의 물체주머니 전시 소개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나라 작가인 김영나 작가가 물체주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전시의 제목은 물체주머니라고 합니다. 예전 어린 시절에 문방구 앞에서 그 학교 준비물로 항상 이렇게 준비해 갔던 그 물체주머니인데요. 제 기억에는 그 사물 하나하나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기에 연결된 어떤 기억들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 지금은 사라져서 많은 분들이 그 물체주머니를 기억하고 계시지는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물체주머니가 갖고 있는 제 기억과 또 어떤 그 물체주머니 자체가 굉장히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문 제목 같은 경우는 버튼리스 백이라고 제가 지었는데요. 그 제목은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라일리의 기억 저장소에 있는 어떤 주머니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여러 가지 기억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산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버튼리스 백이라는 제목이 또 어떤 물체주머니의 직역이 아닌 어떤 제목으로 가지고 왔을 때 좀 폭넓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시와 이 공간이 저의 물체주머니이자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각자의 물체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 사물에 깃들여 있는 어떤 자기만의 기억을 자신만의 규칙으로 해석하고 또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각자 어떤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 물체주머니를 경험하고 또 기억과 사물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나 작가가 전시에 온 관람객들이 각자의 물체주머니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지요. 이렇게 전시장에서는 실제 작품을 보면서 작품의 실제 크기, 재료, 그리고 실제 색상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인쇄물이나 유튜브에서 소개된 자료를 보는 것보다 좀 더 생생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술관에서 이 전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살짝 소개되어 있는데요. 작품의 크기라든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살펴보세요. 이렇게 미술관에서 직접 작품과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교과서나 도록에서 보던 작품의 실제 크기를 알 수 있고, 또 재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느낌, 거칠거칠하다, 두텁다, 매끈매끈하다, 그런 느낌들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작가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재료나 용구를 직접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김영나 작가도 이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어린이들이 작품을 만질 수가 없고 또 조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미술관 안에서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이번 공간에서는 충분히 느끼고 또 재미있게 즐기고 또 만질 수 있고 이런 공간들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고요. 예를 들면 물체 그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와서 이렇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또 페인트로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또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그램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어떤 그런 참여형 전시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품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인 것을 합쳐서 친구에게 이 작품을 소개하는 편지를 써볼 거예요.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붙임딱지를 빈칸에 붙여보기로 해요. 세 작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친구를 고르고 그 친구에게 편지글을 써보세요. 다음으로 미술작품 감상놀이하기입니다. 활동지 79쪽에서 80쪽을 이용하면 되고요. 미술작품 카드를 가지고 그 카드를 설명하는 몸짓,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몸짓을 보고 어떤 작품인지 맞추는 활동이에요. 친구들과 여러 명이 모여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카드를 직접 살펴보고 거울을 보면서 동작을 따라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카드 뒷면에는 퀴즈도 있는데요. 상상하기 물음까지 답을 해보고 모두 완료했다면 그 카드를 내 것으로 수집을 해서 전체 카드 중에서 내가 몇 장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마그리트 백남준과 같은 재미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작품을 감상해서 우리 학교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추천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은 김홍도의 춤추는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악사들과 즐겁게 춤을 추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의 모습이 보여요. 두 번째 작품은 곽수연 작가의 독서 3도라는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의 책가도 형식을 빌려서 현대적인 소재들을 더해서 만든 퓨전 책가도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작품은 로렌스라는 작가의 뮌헨 올림픽이라는 작품이고요. 다리가 길쭉길쭉한 육상 선수들이 트랙 위를 달리고 있고요. 달리기를 하는 힘찬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르누아르의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이라는 작품도 보이죠? 두 명의 소녀들이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즐겁게 치는 장면인데요. 사용된 색상이 밝고 따뜻해서 온화한 느낌을 주지요. 네 가지 작품이 우리 학교의 어느 곳에 각각 어울릴지 생각해보고 작품을 고른 까닭을 직접 써보세요. 그리고 추천하는 그림은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빈칸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음악실을 고른 친구는 르누아르의 작품을 선택했는데요. 이 작품을 우리 학교의 음악실에 전시하면 좋겠어요. 작품에는 피아노를 즐겁게 연주하는 소녀가 2명이 있고 두 소녀는 자매일까요? 친구일까요? 밝고 따뜻해 보이는 색 때문에 아름답고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우리 학교 음악실도 작품처럼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골랐어요 라는 글을 썼네요. 저는 김홍도의 춤추는 아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 어울리는 장면은 서울천일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넓고 물건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김홍도의 춤추는 아이에는 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옷 색깔은 거의 대부분이 흰색이고 춤추는 사람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장구를 치고 다니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장구를 주는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큰 타악기를 치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현악기를 치는 듯합니다. 현악기를 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기다란 현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학교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 색깔만 쓰지 않고 여러 색깔을 썼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뒤를 돌아서 현악기를 치는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악기를 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은 예전에 진나랑 같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색깔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중에 악기를 치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어울리는 작품을 꼭 선택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미술 작품과 많이 친해졌나요? 미술가들이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이유들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술 작품들을 책이나 아니면 미술관에서 직접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미술 작품의 세계를 알게 되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